안녕하십니까, 김희주입니다. 자, 59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자, according to 뭐에 따르면, research에 따르면, 뭐로부터? 애리조나 이런 대학교의 리서치에 따르면, 그죠? 여기까지가 따르면, 평균 가정들은 주어, 우리 end of ing 기억나시죠? end of ing는 결국 부의하다. 그죠? 결국 낭비합니다. 평균 14%의 이것의 식료품을. 근데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게 waste나 spend 같은 게 나오고, 뭐 시간, 돈 나오고, ing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부의하는데 시간이나 돈을 쓰다, 낭비하다. 뭐 spend면 쓰다, 낭비하다면은 waste가 나오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 써버립니다. waste 다음에 시간이나 돈 같은 게 나와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ing 나오죠. 뭐 하는데 평균 14%의 그로서를 써버립니까? 뭐 함으로써? 버림으로써 쓰는데. 혹은 사용되지 않은 spoiled food, 상한 음식이나 사용되지 않은 음식을 버림으로써 이 14% 쓰는데 결국 이제 14% 정도를 이렇게 써버리는데 낭비하게 됩니다 하면 되겠죠. 되게 많이 낭비를 한다는 얘기니까. 심지어 더 최악은 그 쓰레기의 15% 정도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15% 정도만 뭘 포함해? 제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냐면 결코 개봉되지도 않고 여전히 그들의 이게 유통기한이죠. 유통기한에 만기하고 있는 제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먹지도 않고 까지도 않은 제품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얘기는 낭비가 대단히 심하다는 얘기지. 이 통계치는 정말로 우리가 놀라도록 만듭니다. 왜 100달러를 불에 태워버립니까? 태우지 않습니까? 자, while we are at it. 이거는 무슨 뜻이? 우리가 거기 있는 동안이라는 것은 말이 나오다시피, 그러니까 말을 한번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에 말 나온 김에 뭐 이런 뜻이에요? 말 나온 김에 몇백 달러를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태우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은 태우는 게 어떠냐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무런 새 거를 그냥 버리니까 몇 달러 청구서를 말 나온 김에 불에 태워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태워버리는 게 어떠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낭비가 굉장히 심하니까 그냥 몇 달러를 태워버리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 연구는 주어 또한 발간한다. 또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예시예요. 주동이죠. 4명의 가족들이 결국에 버린다는 것을 평균 590달러에 그죠? 상한 그로서리를 매년 버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쉽잖아. 우리가 너무 낭비를 하고 그로서리를 버리고. 정답은 고르면 너무 쉬우니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냐면 자, 컷 줄여라. 푸드 웨이스트라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라. 뭘 통해서? 유념하는 쇼핑과 밀 플래닝을 통해서 이거를 좀 줄여라 라고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요거에 대한 글이니까 정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4번만 볼까? 스틱 투는 달라붙다, 고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의 그로서리 리스트를 고수해라. 바꾸지 마라.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SQL 가능한 한 빠르게 그리고 너의 쇼핑 그로서리 리스트를 잘 따르고 가능한 한 빨리 쇼핑해라. 이거에 대한 얘기 아니니까 정답 5번이 맞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y are storie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거를 고르시오. 자, 기억의 렉처에서 메모리에 대한 강의에서 나는 요청했습니다. 내 학생들이 기억하도록 1년의 단어들을 기억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꿈, 침대와 같은 단어를. 그 다음에 나는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쓰라고 단어들을. 멍멍이죠? 어떤 단어냐면 그들이 기억했던 단어들을 쓰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꿈, 침대라는 단어를 듣고 이제 네가 생각나는 단어를 한번 써봐라고 요청을 했다는 얘기지. 놀랍지 않게 그들은 기억하거나 잘못 기억했습니다. 들었다는 것을. 뭐를? 단어 sleep. 잠이라는 단어를 들었다는 것을 기억하거나 잘못 기억했습니다. 내가 결코 말한 적도 없을지라도 단어라는 sleep이란 단어를. 너무 쉽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
bed라는 거를 들었을 때 잠이라는 걸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말을 했다는 얘기야. sleep이라는 그 생각은 활발하게 되어집니다. 뇌에서. 왜냐하면 다른 단어들, 같은 맥락에서의 단어들, 그러니까 단어들 어떤 단어들입니까? 잠과 관련되어진, 뭘 통해서?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잠과 관련되어진 단어인 어떤 그런 의미적인 네트워크에서의 다른 단어들이 활발화되어지기 때문에 뇌에서 활발화되어집니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단어들, 잠과 관련된 단어들이 탁 활발화되니까 잠도 탁 활발화되는 거야. 그 단어 sleep이라는 것은 retrieve라는 건 retrieve는 반복된다 혹은 다시 되돌아온다, 상기된다 이런 느낌이죠. 마치 이것이 정말로 들려졌던 것처럼 상기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침대라는 걸 들었을 때 그들은 자 암기 cannot help but be 이거는 뭐 부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죠. 부의하지 않을 수 없다. 부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단어죠. 자 그러면 그들은 듣지 아니할 수 없었다. 들을 수밖에 없었다. sleep이라는 됐습니까? 그들이 침대라는 걸 들었을 때 그들은 sleep이라는 걸 들을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예시예요. 첫 번째 예시는 어떤 거에 대한 예시냐면 잠과 관련되어진 단어를 들으면 잠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 나오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뭘 들어? 유전자나 능지, 미안하지. 능지는 그죠 비속어고 사람들이 유전자랑 지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죠? 그들은 cannot help but 들을 수밖에 없다. race 인종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냐면 유전자, 지능 하게 되면 한국 사람 한국 인종은 머리가 똑똑해라는 뭔가 자연스럽게 레이스가 떠오른다는 얘기지. 그죠? reader, new. 자, 독자는 어떤 독자죠? 새로운 독자는 이러한 주제의 새로운 독자는 그러므로 놀랄지도 모릅니다. 뭐에 놀랄지도 몰라? 아는데 놀랄지도 모릅니다. 어떤 데 아는지도 어떤 걸 아는데 놀랄지도 몰라? 자,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것을. 자, 에비던스 근거죠? 어떤 근거냐면 유전자학이 인종의 차이를 설명한다라는 어떠한 증거가 없다는 걸 알아서 깜짝 놀란다. 자,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유전자라고 하게 되면 뭔가 이제 인종을 떠오르는데 이런 주제에서 새로운 리더들은 깜짝 놀라는 거야. 왜 놀라는 거죠? 알아서 놀라는 거야. 뭐가 없어? 진짜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서 놀라는 거야. 어떤 증거냐면 유전학이 인종의 차이를 설명한다는 증거가 아예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를 생각하게 되면 인종이 떠오르는데 이거에 대한 증거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걸 알면 깜짝 놀란다는 얘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나왔기 때문에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자마자 깜짝 놀란다는 얘기죠. 현재 이야기, 뭐에 대한 이야기? 유전적으로 뿌리 박힌 인종 차별에 대한 차이에 대한 이야기들. 그 복잡한 인간의 특징인데 뭐랑 관련되어진 사회 불평등, 현대 산업화되어진 경제, 와 같은 지속성, 의식, 그리고 창의력, 추론적인 능력 이런 것과 같은 모든 복잡한 뿌리 박혀진 그런 이야기들은 주어. 동사 이거면 단지 그거일 뿐이다 라는 것은 단지 그런 이야기일 뿐이다. 단지 이야기일 뿐이다라는 얘기는 신빙성이 없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것들은 그냥 단지 이야기일 뿐입니다 라고 해서 북에서 말하는 건 유전자랑 인종이랑 연결시키는 거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다. 관련이 없다 라 보시면 되니까 정답은 사람들의 인종적인 prejudice, 차별, 인간 특징에 대한 차별은 어떠한 유전적인 베이스도 가지고 기반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답은 4번이 제일 맞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우리가 이제 정규반 때 각각의 뭐 위치라든지 왓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헷갈리면 안 되죠. 위치라는 것은 주격 관계대명사든 목적격 관계대명사든 둘 다 쓰일 수 있으니까 특징은 앞에 선행사가 나와야 될 거고 뒤에는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이런 거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니까 자, 위치는 지금 앞에 선행사가 없어요. 컴마 찍고 위치니까. 선행사가 있죠. 컴마 찍고 위치에서 이 선행사는 아마 그죠? population control
앞문장 전체, 이거는 그 계속적인 용법이니까 계속적인 용법은 그리고 그것은인데 아마 그것은이 앞문장 전체를 받는 것 같아요. 이걸 전체를 받겠지. 자, 그 다음에 선행사가 있다고 보면 되죠. 앞문장 전체니까. 그 다음에 뒤에 주어가 나왔고 oppose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뭐가 없어. oppose는 뭐뭐에 반대하다라는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고 선행사가 있으니까 1번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2번이 되게 중요한데 2번은 이거예요. 우리가 강조 구문할 때 어떤 강조 구문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희준이는 사과를 먹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기서 요 희준이를 강조해주고 싶은 거야. 요 놈을 그 강조를 해주려고 하면 강조 용법을 쓸 수 있는데 그 강조 용법은 무슨 강조 용법? 그렇지, 이때 강조 용법이 있지. 이때 강조 용법은 이리스랑 대절 안에 내가 강조해주고 싶은 거를 넣는 거야. 요 놈을 강조해주고 싶은 거 넣으면은 it is 희준 that eats an apple 해가지고 요 놈을 강조해줬다. 이 희준이를 강조를 해줬다. 해석은 바로 그 희준이는 뭐 정도로 해주면 안 돼. 바로 그 희준이는 사과를 먹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지.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주어 강조했습니다. 주동접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야 여기. 이리스 지워봐. 그러니까 이때 강조 구문은 이리스랑 대절을 지워도 아무런 비문이 아니야. 문맥상, 문법상 다 맞아요. 왜냐면 주어 동사잖아. 그러니까 이때 강조 구문을 지워서 부드러우면 이때 강조 구문이거든요. 여기서 이리스를 지우면 뭐가 not A 그 다음에 뭐 나왔냐면 뒤에 but B가 나왔거든요. 이게 아니라 이것이 라는 거야. 그럼 해석을 해보면 많은 사람, 이때까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우절 이가 주어예요. 자연적인 자원이 소비되어지는 방식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동사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 이 that 강조 용법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A가 아니라 B가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때 강조 용법을 봤으면은 that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3번. 자, 3번은 자, 보게 되면 이런 하나의 예시를 사용하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은 accommodate라는 건 미국은 accommodate 뭐 숙박 뭐 인정했다, 승인했습니다. 25%만의 인구의 비율을. 그러나 25%의 세계, 이거 봐봐요. 더라는 것은 관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명사 resource거든요. 관사라는 건 안에 있으면 다 꾸며주잖아. 세계에서 harvesting이냐 harvested냐를 보는 건데 다 뭐야? 꾸며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냥 자원이 아니고 세계에서 수확되어진 자연 자원이니까 수확하는 자원은 말이 안 돼. 수확되어진 자원이니까 당연히 PP 형태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리소스를 꾸며주는데 수확하는 자원이 막 뭘 수확해야 되잖아. 말이 안 되죠. 수확되어지니까 정답은 harvest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상 데코레이티브 뭔가 장식을 하는 크리스마스 불빛이 주어요. 미국에서만 그런 불빛은 사용합니다. 당연히 이거에 대한 수일치니까 유시스가 하는 거 유스가 맞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분사의 계속적인 용법이죠. 콤마 찍고 동사 ing가 분사의 계속적인 용법인데 우리가 중요한 건 분사의 계속적인 용법에서 분사에서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앞에 주절의 주어랑 이 분사구의 주어랑 같지 않으면 여기 분사구의 주어를 생략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바로 분사 구문이지. 예를 들어 이거지. He eats an apple. 분사의 계속적인 용법은 원래 이런 거죠. eating, watching TV. 뭐 이렇게 바뀌는 건데 원래 컴마 찍고 ing 뭐뭐 하면서라는 건데 자, 원래 이 분사의 계속적인 용법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컴마를 and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동사랑 동시이기 때문에 watches TV를 써주면 되는 거야. 원래는 이 문장이죠. 그는 사과를 먹고 그리고 TV를 본다. 이 문장인데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He eats an apple. 그 다음에 and she
watches TV라는 것들을 또 계속적 용법으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and를 지워준단 말이에요. 네, 컴마로 바꿔주는데 이때는 여기랑 여기랑 주어가 같지 않죠. 그러면 주어를 써준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and를 지웠기 때문에 계속적 용법인데 시제가 같기 때문에 그냥 watching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녀는 TV를 본다. 이게 이제 분사의 계속적인 용법인데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러면 평균 USA 시민은 사용합니다. 절반 이하를. 뭐보다? 카타르의 사용에 시민 평균 시민보다 절반 이하를 사용한다. 카타르 시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절반 이하를 사용합니다. 일단 주어 동사 다 나왔어요. 네, 컴마가 나왔지. 컴마가 나왔으면은 분사의 계속적인 용법이니까 and가 없기 때문에 동사 형태를 써주면 안 되고 분사로 나와야 돼. and가 없기 때문에 동사 형태가 아니고 분사가 나와야 돼. 따라서 여기서는 원래 문장은 그리고 카타르는 was 정도로 현재니까 뭐 카타르 is거든요. 원래 이건데 분사의 계속적인 용법을 바꾸니까 지워주고 이 동사 형태를 시제가 같기 때문에 ing 형태인 being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된다. 넘어갈게요. 4번. 자, 스펙테이터란 구경꾼이죠. 구경꾼은 보여줍니다. 그죠? 드라이버로서. 이게 이제 드라이브라는 거는 이끌다, 내몰다, arouse는 각성. 그러니까 각성을 이끄는 원천으로서 보여준다. 각성을 이끄는 원천, 우리말로 좀 더 부드럽게 하면 각성 자극의 원천으로서 보여지게 된다. 맞잖아요. 아무런 구경꾼이 없으면은 그냥 대충 해. 근데 만약 구경꾼이 있어. 막 힘이 나가지고 막 더 열심히 하는 각성 자극의 원천으로서 보여지게 된다. 자, 이것은 주어. 강조합니다. 각성의 상태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은 강조한다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강조되어진 분사인 것 같고 이게 주어고 동사 이거죠. 각성에 이렇게 강화되어진 상태는 어떤 그 각성에 강화되어진 왜 강화되어지는 거야? 구경꾼이 있으니까 강화되어진 거지. 그런 상태는 가정되어집니다. 뭐 한다고? 가능하게 한다고. 퍼포먼스를 뭐에? 잘 수련되거나 간단한 스킬의 퍼포먼스를 증진시킨다고 가정되어집니다. 맞잖아? 내가 만약에 구경꾼이 있으면 관중이 있으면 더 잘한단 말이야. 하지만 논지가 바뀌었죠. 하지만 만약에 스킬이 잘 학습되지 않거나 복잡하다면 근데 스킬이 좀 복잡하거나 선수가 잘 준비가 안 됐다면 그 각성의 증가는 방해할 것입니다. 이거 퍼포먼스를. 내가 만약에 준비가 잘 안 되면 구경꾼들이 있으면 더 당황하지. 오히려 못하고. 그 다음에 그 기저되는 개념은 주어. 거기에 기저되는 개념은 입니다. 주동, 접주동이죠. 증가인데 각성 자극의 증가가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행자의 지배적인 반응에 대한 내뿜음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방출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dominant response 이런 거죠. 상대방이 어떤 상태가 주가 되는지. 내가 만약에 열심히 연습을 했어. 그러면은 퍼포먼스에서 내가 dominant response가 굉장히 좋은 dominant가 되겠죠. 지배적인 게 스킬 베이스드가 되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연습을 별로 안 했어. 그럼 내 dominant response가 뭐야? 굉장히 나쁜 dominant response가 되겠지. 그런 느낌이지. 자, 그러면 기절에는 개념 대절입니다. drive out의 증가가 수행자의 주된 반응의 에미션에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내가 만약에 열심히 연습을 했어. 그러면 포지티브하게 나오는 거고 열심히 안 했어. 그러면 그게 나오는 거지. 주된 어떤 리스폰스가. 자, 경우에서 어떤 경우에서 스킬드 되어진 퍼포먼스의 경우에서 그녀의 지배적인 반응은 가정되어진다. 상대적으로 옳다고. 그죠? 맞잖아. 연습을 잘하면 상대적으로 옳은 거지. 그녀의 퍼포먼스는 스탠드, 서 있습니다. 증진된 것처럼 서 있습니다. 증진된 것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 뭐가 뭐한 채로 청중들이 존재한 채로 위드 분사 구문이에요. 증진된 상태로 서 있습니다. 관중이 있으면은 증진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열심히 연습을 잘한 퍼포머들에 대한 예시죠. 근데 열심히 안 한 퍼포머들에 대한 예시가 여기부터 나옵니다. 열심히 안 한 애들. 그죠? 퍼포머가 고군분투하는 어디에? 그 스킬에 마스터하는 고군분투하는 그런 경우에서는 좋지 않은 반응이니까 정답은 4번이지. Uncorrect response가 나오게 됩니다.
충분하게, 풍부하게. 그러므로 가정됩니다. 지배적인 반응이 된다고. 연습을 안 하면 올바르지 않은 방식이 나오니까 정답은 4번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므로 퍼포머의 스킬에 대한 수준과 복잡성, 스킬의 복잡성은 결정짓습니다. 청중이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퍼포먼스에 대한 방해가 되는지를 결정짓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탑뷰잉 2번 관점이죠. 탑뷰잉 2번 관점이라는 것은 인트로가 나오고 인트로에는 디디스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바디 부분에선 예시가 나오는데 그 예시가 A랑 B랑 서로 대조되는 예시들이 나오고 이 대조가 뭘로 되는지만 잘 알면은 고를 수가 있다고 했던 전형적인 탑뷰잉 2번 관점. 자, 나동리니까 나동리의 was에 대한 보어는 blessed니까 여기까지가 다 주어가 되겠죠. 유라시아는 우연히 축복받았을 뿐만 아니라 됐습니까? 뭐에서 생물학적인 풍부함으로써 우연히 축복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대륙의 바로 그러한 블랭크는 증진시켰습니다. 크롭의 확산을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도. 그러니까 유라시아라는 거 우리 지도 보게 되면 그죠? 유라시아는 이런 유라시아, 유럽이랑 아시아, 그죠? 중국 있고 뭐 러시아 있고 유럽 있고 그리고 이런 유라시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유라시아는 생물학적인 풍부함이 우연히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블랭크가 촉진시켰다. 그러니까 크롭의 확산을. 그 다음에 스펠 컨티넨트가 뭐죠? 우리 지구학 하시면 알 거야. 판게아의 스펠 컨티넨트가 프래그먼트, 금이 가졌을 때 이것은 찢겨졌습니다. 리프트가 뭡니까? 뒤에 갈라진 틈으로 찢겨졌습니다. 어떤 갈라진 틈이냐면 유라시아를 넓은 랜드매스로서 우연히 남기는 틈으로 갈라졌습니다. 그죠? In west, east direction. 어디로? 이쪽, 동서쪽으로 넓게 확산된 우연히 유라시아를 넓은 랜드마스로서 넓은 대륙으로서 남겼던 틈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라시아는 이 덩어리가 탕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동서로 넓게 갈라진. 즉 전체 대륙은 뻗쳐 있습니다. 3분의 1, 세상의 3분의 1 정도로. 그러나 주로 상대적으로 좁은 latitude는 뭐죠? latitude 위도인데 요거죠. 이거는 되게 짧은 거야. 이거는 짧고 동서쪽으로 되게 긴 거야. 지금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 자, 이것이 그죠? 여기서 중요한 이때 강조 구문이지. 여기도 이때 강조 구문이고 이리스 지우고 대절 지우면 강조 구문. as니까 지구에서의 위도가 상당히 기후와 그 다음에 점점 증가하는 계절의 길이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죠? 뭐가 결정짓는다는 얘기야? 요놈이 결정짓는데 기후 같은 거랑. 그렇기 때문에 한 유라시아에서 하나에서의 더미스케이트 주가 되는 작물들은 트랜스포티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컨티넨트 대륙에서 단지 최소한의 니드 적응 새로운 지형에 최소한의 적응을 가지고 뭐 될 수 있다? 이동될 수 있다는 얘기지. 봐봐. 여기서는 계절이니까 계절이 되게 다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야. 여기서까지면은 여기 수확물이 여기로 가면 안 되겠죠. 계절이 안 맞으니까. 근데 계절이 다 비슷비슷해. 근데 여기서 수확된 게 여기서도 그냥 별로 조그만 최소한의 어떤 적응만 있으면 쓸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농산물의 확산이 위도가 아니고 이 동서로 확장된 것 때문에 되게 많이 확산됐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보리의 수확은 퍼졌습니다. 즉시 퍼졌습니다. 업랜드 터키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 그리고 유럽까지 그리고 모든 방식의 인디아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확 퍼졌다는 얘기야. 이렇게 엄청 동서로 넓게 퍼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A였어. 그러니까 A니까 A는 어떻게 보시면 돼?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림 하나로. A. 그죠? 그러나 뭔지 봤겠죠? B의 시작이죠. B. 그러나 그 트윈 컨티넨트 아메리칸의 쌍둥이 대륙은 북쪽과 남쪽의 지형으로 있다라는 얘기는 이 B는 이거지 이거. 그죠? 이건 아메리카 대륙이니까 북아메리카 다음에 뭐 멕시코,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거 있는 거. 여기는 뭐 캐나다, 미국 이런 게 있는 거. 아메리카가 이제 북이랑 남쪽으로 퍼져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지금 두 가지의 예시가 뭐야? 어디야? 방향성이죠. 방향성. 그러니까 정답 몇 번 하면 됐습니까? 방향성 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총규세라는 그 책에서 나온 거죠. 거기서 이제 지형 때문에 이제 유라시아에서는 굉장히 곡식도 풍부했고, 근데 뭐 잉카 문명은 이제 굉장히 발전이 느린 이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철학자 존 로크는 주장했습니다. 주동적 주동이죠? 접, 왼절이 있고. 인간이 첫 번째로 태어났을 때 그 마음 상태가 완전한 블랭크 스테이트, 완전한 백지 상태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태어날 때 마음은 완전히 비었다는 얘기죠. 튜블라 라사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지. 경험에 의해서 쓰여지는 걸 기다리면서 경험을 하면서 마음속에서 뭔가 막 채워지는 거지. 근데 그걸 기다리는 상태인 욕이라고 이제 주장했다는 얘기지. 로크는 믿었습니다. 뭘 믿었죠? 주동 접주동. 우리의 경험이 만든다고, 우리가 누군지를 만든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만들고, 그러므로 그는 또한 믿었습니다. 뭘 믿었죠? 다른 경험들을 고려하자면 인간들이 상당히 다른 특징,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경험하는 거에 따라서 바뀐다는 얘기야. 처음 상태는 백지지만 경험하면서 바뀐다는 얘기지. 이러한 생각의 영향은 심오하고 특별히 여기서 봐봐요. 이거는 글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예시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여기서 인트로가 생략된 거고 첫 번째 예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첫 번째 예시는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경험이라는 게 채워질 때마다 서로 다른 특징 뭐 요렇게 정도로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이게 경험에 따라서 다른 특징, 다른 성격이 나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지. 두 번째 예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번째 예시죠. 자, 그러면 탑뷰잉 1번 글은 예시 1과 예시 2의 공통점으로 정답을 찍는 건데 예시 2번 볼게요. 이러한 아이디어의 풍부 영향은 특히 어디에서? 아메리카 신대륙에서도 심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의식적인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도죠? 만들려는 새로운 스타트,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게 뭐지? 유럽에서 탈출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 생각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기저가 되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왜 뭘 만들고 싶었어?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아메리카 대륙은 이전이랑은 완전 다른 새롭게 태어난 사회이기 때문에 아마 백지 상태가 될 거야.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이 생겨가지고 아메리카만의 독특한 어떤 특징이 생겼지. 독특한 어떤 성격이 생기겠죠. 아메리카가 이제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따라서 뭐 이런 느낌으로 쭉 가면 되겠죠. 그 새로운 사회는 작동할 것입니다. 다른 기반에서 뭐로부터? 유럽 문화로부터 다른 유럽이랑 다르게 하기를 원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기반됐습니다. 뭐에 기반되었던? 자, 유럽은 그 당시에 봉건제도야. 봉건제도에 기반되었던 어떤 봉건제도냐면 사람들의 위치가 거의 완전하게 결정되어지는 탄생에 의해서 그리고 그러므로 뭐 하는 경향에는 강조하는 경향에는 본래의 특징을 이런 거랑은 완전히 좀 바뀌려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야? 이건 봉건제도지. 근데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로크의 이런 강조는 뭐에 대한 강조죠? 중요성인데 경험에 인간의 어떤 형성짓는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그러니까 이 생각은 그죠? 이 생각은 뭐에다 제공했습니다. 뭘 제공했습니까? 미국도 유럽이랑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새롭게 생긴 대륙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니까 정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 낙관적인 우리도 바뀔 수 있다. 낙관적인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새롭게 시작하면 봉건제도랑 다르게 갈 수 있다. 낙관적인 틀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걸 시도하는 거죠? 다른 사회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낙관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했습니다. 정답은 3번 하면 되겠지. 괜찮은 문제였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 자, 우리는 모두 다 본능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politic, 이 의미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나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매우 어렵다고 감옥 적어죠? 결정 내리는 게 그 용어를
자세하게 결정내는 게 어렵다고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폴리틱에 대해서 다 본능적인 감각이 있지만 자세하게 설명이 어렵다는 얘기야. 자, 제시문 다음에 B가 먼저 나올지 C가 먼저 나올지 봐야 하는데 B번. 그러나 정치 선택은 집단적이고 구속적입니다. 자, 갑자기 정치적인 어떤 politic choice 선택이 바로 그러다가 나오진 좀 그렇죠. 논지가 반전이 돼야 되는데 뭐 반전될 게 아니잖아. 제시문은. 시문 볼게요. 현대 정치 과학은 제공합니다. 명백하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개념을. 정치는 집단적인 선택이라는 얘기야. 어떤 집단적인 선택이냐면 바인딩, 커뮤니티에서 귀속적인, 구속적인 집단 선택이라는 얘기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그려봐라. 컨트래스트, 어떤 그 대조를 한번 그려봐라. 뭐와 뭐 사이에서의 집단적인 선택의 영역의 정치와 between A and B죠. 이거랑 경제학 사이에서의 대조를 그려보세요. 이건 경제학은 뭔데?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인 경제를 한번 대조를 그려보세요. 자, 경제가 먼저 나오네요. 경제적인 선택. 예를 들어 무엇을 소비할지, 무엇을 만들지, 혹은 어떤 임플리먼트, 고용의 종류를 집중할지. 즉, 이거는 뭐라는 얘기야? 개인적이고 자발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 경제는 개인적이고 자발적이라는 얘기죠. 자, A번 잠깐 보게 되면 그러한 선택들은 모두 다 그죠? 제한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정확한 직업,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직업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살 수 없고, 혹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직업을 선택할 수 없지만, 그들은 코얼스드란 건 뭐죠? 강요되어질 것입니다. 하면 되겠지. 자, 그러한 선택들은 그죠? 우리는 그러한 선택들이 받는 게 뭐지? 제한이 될 것입니다인데 그러한 선택들을 받는 게 무엇을 사거나 무엇을 소비할지, 어떤 종류의 고용에 열중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한 선택들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즉, 우리는 모든 것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어. 왜냐면 이제 제한적이 있잖아. 무엇을 할지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개인적인 거에 대한 예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선택들을 만들고 어떠한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이거는 굉장히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거에 대한, 그죠? 자발적과 개인적에 대한 예시니까 당연히 뭐에 대한 세부사항입니까? C에 대한 세부사항이 맞는 거지. 왜냐하면 C는 경제적인 선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래? 개인적이고 자발적이니까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거에 대한 예시에 대한 세부사로 보면 되겠죠. 더욱이 이러한 선택들은 아직 경제적인 선택이에요. 영향을 끼칩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만드는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죠? 다 동의하도록 동의하는 개인들. 그죠? 어떤 동의하는 사람들이냐면 들어오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컨트랙처럴. 그죠? 여기서 되게 좀 긴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꾸며주고 영향을 끼칩니다. 그죠? 단지 사람들인데 죄송합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만드는 사람에게. 근데 make가 오형식인데 them과 other,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 개인에게 동의하면서 어떤 개인이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개인들에게 동의하면서 그들이 이게 목적은 뭐야? 그죠? 어떤 관계입니까? 계약적인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하면 되겠지. 자발적인 예시야. 그런데 반대로 정치적인 선택은 집단적입니다. 이거는 뭐랑 반대입니까? 개인적, 자발적과 반대이기 때문에 정답은 B번 하면 되겠고, B번에 대한 예시는 접속사죠. 반대로기 때문에 여기는 자발적에 대한 예시인데 여기는 집단적이니까 여기에서 접속사 by contrast가 나와서 정답은 C, B가 맞다는 얘기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자, 그러다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바로 한번 쳐볼까?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자, more significant는 보어 형용사거든요. 보어가 먼저 튀어나와서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 부어 도치야. 그러면 주어는 social and cultural ones가 주어예요. 그러면 이거부터 해석해볼까? 사회적인 문화적인 것들은 훨씬 더 중요하다. 뭐보다? 물리적인 제약보다. 자, 뭐 되면서? 부가되면서 타자들과 개인 스스로에 의해서 부가되어지면서
사회적인 문화적인 것들이 물리적인 제약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위에는 뭐가 나오겠어? 물리적인 제약에 대한 얘기 나오겠지. 물리적 제약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러나 물리적인 제약보다는 사회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나오니까 쭉 읽어볼까요? 뭐가냐면 이런 어떤 자꾸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게 쭉 나옵니다. 계속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제한들이 나와요. 자, 볼까요? 3번. 그러한 제한들은 are transcended, 초월되어집니다. 우리의 상상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날 수가 없죠. 날개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제약들이죠. 신체적 제약들. 근데 이런 것들은 상상력에 의해서 초월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어떤 비전들은 영감을 줍니다. 세대에 영감을 줍니다. 센츄리를 가로질러 그리스 스토리 이카루스에서부터 레오나 다빈치의 플라잉 머신까지, 그죠? 세대 동안 영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날고 싶다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은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예전부터 레오나 다빈치 시대까지 나는 기회까지 뭔가 상상력으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궁극적으로 그 불가능함이 뭐죠? 신체적으로 날 수 없는 그 불가능함이죠. 적어도 부분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상상력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공중에서 날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 우주까지 도달하는 것까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어떤 느낌이냐면 물리적인 제약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5번 이후부터 갑자기 이러한 제한들은, 그죠? 어디에서 두어진? 탐구하는 것과 발견하는 건데,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과 발견하는 것에 두어진 이러한 제한들은 명시적일 수 있습니다. 뭐처럼? 그죠? 사는 경우. 뭐 밑에서 헐시라는 것은 아주 가혹한 전체주의 정부에 사는 경우처럼 아주 명시적일 수 있습니다. 자, 혹은 내재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시되어진 처럼 뭐에 의해서? pervasive power인데, 만연한 힘인데, 담론이라든지 사회적인 대표, 뭘 모양짓는? 우리의 생각을 모양짓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없이도 우리의 생각을 모양짓고, 이게 우리의 생각을 모양짓는 이런 어떤 제한이 물리적인 제한은 아니잖아. 전체주의 정부 밑에서 사는 경우처럼 명시적일 수도 있고, 갑자기 이상한 빅스비가 떴네요. 내재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러한 제한들은. 자, 이러한 제한들은 그냥 물리적인 제한들이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봐봐. 북한에서 우리 뭘 못합니까? 인터넷 못하지. 그러는 것들은 뭐야? 문화적인 제한이잖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더 빡셀 수 있다는 얘기야. 전체주의 정부에서 사는 경우처럼 굉장히 명시적일 수도 있고, 이것을 깨닫는 것 없이 우리의 생각을 모양짓는 뭔가 사회적인 대표라든지 담론의 힘에 의해서도 내재적으로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나도 모르게 우리는 한국의 문화적인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런 것들에 내재적으로 우리가 이런 재앙이 있잖아. 이제 돈을 안 벌면 루저가 되는 거고, 그 리미테이션, 상대적인 뭔가 문화적인 거에 대해서 제약이 있는 거니까, 이러한 제약은 뒤에 봤을 때는 문화적인 거 있고 사회적인 거, 그죠? 전체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의 우리 내재적인 문화적인 거라든지. 정답은 5번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5번 이후랑 4번 이전이랑 나눠지는 건 뭡니까? 신체적인 제한들. 5번 이후는 물리적, 문화적, 사회적인 제한들. 정답은 5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9번. 자, 그러나 그녀가 집중하라고 결정할 때 우주 탐험, 잠시 동안 우주 탐험에 집중하려고 할 때, 자, 우주 탐험에 좀 집중하려고 하고 싶은 거야. 시험 기간에 공부에 집중하려고 싶은 거야. 그럴 때 그녀는 바꿉니다. 그녀의 집중을 뭘로? 관계로부터, 그죠? 보지 않는 이것을 중요한 목표. 그 순간에 이 관계를 이것을 중요한 목표로 보지 않으면서 관계로부터 그녀의 어떤 집중을 바꿔버립니다 하면 되겠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관계로부터 그녀의 집중을 바꿔버린다. 자, 그러면 그러나 나왔죠. 그러면 그 위에는 뭐가 나올까? 일단 모르겠지만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시가 나와야 될 거야. 근데 갑자기 시험 기간에 빡 왔으면 친구고 뭐고 다 때려치고 공부에만 집중하려고 해서 관계로부터 획 돌아서겠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우리는 숨겨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인데 어떤 목표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목표들이냐면 또 꾸며주죠. 우리를 무엇인가로 하게 만들고 모든 느낌의 종류로 야기하는 숨겨진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되게 어렵죠? 강력한 생물학적인 니즈는 기능합니다. 뭐로서? 숨겨진 목표로서. 생물학적인 니즈가 숨겨진 목표로서 한다는 얘기지. 우주비행사 어떤 우주비행사냐면 우주에서 수년을 보내기로 선택한 우주비행사는 뭐뭐 없이 어떤 인간의 접촉 없이 야 내가 몇 년 동안 우주에서 사람들 안 만나고 살 거야 라고 결심한 우주비행사는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엄청나게 큰 슬픔을 뭐 때문에 숨겨진 목표 때문에 뭐에 대한 관계 맺기. 어떤 관계 맺기냐면 그녀가 의식적으로 잠시 그만두기로 했던 관계 목표에 숨겨진 목표 때문에 엄청난 슬픔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먹었어. 아 친구 안 만들어 라고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내 속에서는 원래부터 친구를 만나고 싶은 그런 관계적인 본능이 있을 거 아니야. 숨겨진 목표. 그것 때문에 내가 의식적으로 안 만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본능적인 것 때문에 슬픔을 느낀다는 얘기죠. 이러한 예시는 주어 보게 합니다. 우리가 뭐 하도록? 우리가 보도록 하게 합니다. 뭘 봐? 하나의 유일한 목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리의 의식적인 마인드에서 한 타임에. 그러나 또 다른 타임에서는 숨겨진 목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도록 하게 합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 있는 거야. 목표가 의식적으로 안 만나 친구 공부만 해야 돼 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이제 내 원초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만나고 싶다. 동시에 공존한다는 얘기죠. 자, 그 우주비행사는 계속적으로 알 것입니다. 뭘 알아? 그 형성하는 거.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 목표에 대해서 계속 알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뭐 하는 동안에 그녀가 컬리지에서 데이트하는 동안에 우리 알잖아. 데이트할 때 그 얼마나 달콤함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알아온 거야. 하지만 목표인데 관계에 대한 목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봐봐. 관계에 대한 목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숨겨지면서. 그죠? 그러나 충분한 어떤 감정적인 반응. to isolation이 뭐죠? 고립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을 야기할 만큼 충분히 강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관계에 대한 목표는 그러나 관계에 대한 목표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 우주 비행사는 데이트를 안 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그러나 이렇다는 얘기야. 여전히 존재한다는 얘기야. 숨겨져 있는 상태로. 자, 제시를 보게 되면 그러나 그녀가 우주에만 집중하려고 결정할 때 그는 관계를 획 돌아선다. 이것을 중요한 것으로 안 보는 것으로서. 그죠? 그러면 데이트 4번에 딱 보게 되면 4번 위는 데이트하는 동안의 관계의 달콤함을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렇지 않으려고 결정을 한 건데 그러나 또 바뀌지. 그러나 아직 여전히 속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숨겨진 본능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정답은 4번 하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았고 이 정도는 잘 풀 수 있기를. 자, 10번. 자,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것도 볼까? 개인적인 재능은 의심할 바 없이 절대적인 필요성입니다. 몸 몇몇의 제품의 카테고리에 상대적인 작은 어떤 제품들인데 낮은 기술적인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뭐와 같은 기구, 라이팅, 스몰 어플리언스, 하우스웨어 이런 것 같아서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얘기야. 근데 그러나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심지어 강력한 퍼스널리티가 작동하는 곳에서 그죠? 강력한 인플루언스를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강력한 성격이 강력한 영향을 엑서사이즈 실행시키는 그런 곳에서 사실은 어떤 사실이라면 엄청난 수의 디자이너들이 고용된다는 어디에서 임플리멘팅한 컨셉 개념을 만들어내는 데서 고용된다는 그런 사실은 주어. 그러니까 중요한 큰 프로젝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용된다는 사실은 쉽게 간과될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큰 프로젝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 강조는 어디에 대한 강조입니까? 개인성에 대한 강조는 그러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 뭔가 창의적인 걸 할 때는 개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야.
대량적인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도 많은 개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을 뽑힌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큰 프로젝트는 똑똑한 사람들의 한 명의 생각인가? 아니죠. 여러 사람들의 어떤 통합된 생각, 똑똑한 여러 사람들의 통합된 생각을 가지고 엄청난 큰 프로젝트를 하겠죠. 정답 가봐. 뭐에 의존하면서? 프로젝트의 사이즈죠. 작은 사이즈냐, 큰 사이즈냐. 그런 거에 의존하는 디자인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죠? 혼자 하는 거야, 협동하는 거야. 협동하는 능력이죠. 정답은 1번 하면 되겠지. 뭐 이 정도는 금방금방 풀 수 있을 거라 믿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준모의사 59회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주에 60회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